네, 장원준님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인조님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박준성님 반갑습니다. 소리 볼륨을 조금 올려보세요. 지금 제가 세팅을 했는데 더 이상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를 그 주 업무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 조금 강의 진행하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차츰 나아질 거니까 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프로그램 입문자 또는 초급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개발 어, 진행하진 않고요.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요거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현업에서 어떻게 해야 빨리 적응이 되는지 제가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현업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PL 업무를 맡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1년 차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에서 이제 좀 개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는 이제 통신 쪽하고 금융, 의료, 커머스 같은 데서 이제 개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세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제가 경험했던 업무들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제 학교를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제 현업에 들어왔을 때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개발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방식으로 진행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이 방송은 이제 어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나중에는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제 방송을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구글에서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 1년간에 심하다.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1년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1년 진짜 이유 해가지고 컬럼들도 있고요. 뭐 컬럼들도 많이 쓰고요.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요즘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IT 인력 내년에는 15만 명이 부족하다. 뭐 AI 많이 하니까 요즘에 뭐 AI 인재가 몸값이 천정부지다. 올해만 만 명이 부족하다. 뭐 끝도 없어요 보면은. 뭐 다 21년도잖아요. 몇 달 안 됐어요 지금 보면. 4월 달에도 인력난 심화돼 가지고 뭐 해외로 눈을 돌린다. 그 여기 뭐 연봉 1.5배 모신다. 뭐 이런 기사들이 끝도 없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개발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개발자로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공부는 뭐 다 많이 하시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뭐 공부라고 하면은 뭐 세계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개발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이제 공부하는 그런 방식하고 좀 달라요. 개발은 공부 이제 하던 식으로 책을 이제 계속 뭐 제 아는 분도 뭐 책을 몇 권을 보고 또 이제 현역에 들어왔다가 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공부한다고 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으로 접하게 되면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개발을 학문처럼 하게 되면 빨리 적응하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개발이라는 게 그 언어 한 개, 두 개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자바를 공부한다. 그럼 자바에 관련된 자료가 책으로만 찍으면 수백 건이에요, 수백 건. 뭐 수천 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공부만 하면은 몇십 년을 공부해도 모자라죠. 자바뿐만 아니고 이제 언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그 지식의 양을 그게 맞춰서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학교나 이제 학원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그 학문이라는 이제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뒤로 가면서 개발 또 강의하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개발자로의 길로 들어서도 그 후회하지 않고 좀 미래가 밝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찾아보고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기사를 찾아봤어요. 그 뒤에 그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그 생태계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하면은 어디 회사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이제 가다 보면 뭐 여기서 막 들리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은데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아이디에 이제 발을 들이기 전에 조금 아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제 해서 취업을 한다든가 어디 연구소를 들어간다든가 뭐 어떻게 된다든가 이렇게 좀 흐름을 알아야 나중에 또 업체를 또 회사를 또 바꿀 때 그걸 또 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다는 아닌데 제가 아는 것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현재 이제 여기 이제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제조, 뭐 금융, 유통, 통신 이렇게 또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자로서 포지션이 어디냐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표를 만든 거거든요. 현재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대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이 있다. 금융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의 운영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등을 관리하는 운영팀이 있고 요 밑에 그 계열사가 있어요. 하나은행 또 무슨 계열사가 있을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마 계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계열사 밑에 업체들이 이제 1차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삼성이 있으니까 삼성으로 볼까요? 1차 업체들이 있어요. 1차 업체들은 이제 인력 관리가 일반 그 소규모 업체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1차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업체 하위로 전문 이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뭐 여기 SNS나 CNS 여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여기 또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운영팀이 있고 계열사에 이제 또 운영팀과 이 같이 이제 계열사와 같이 코워크를 하거든요. 다 모든 인력들을 다 보유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코워크를 하면서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도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여기도 같이 코워크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또 1차 업체가 또 그 많은 인력을 보유할 수 없으니까 또 밑에 또 업체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업체들 간에 이제 그 개발자들을 이제 수급해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업체 중에서 또 이게 이 구조가 열렸냐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한번 어떤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시스템 뭐 관리나 뭐 재고 관리나 이런 걸 만든다 했을 때 기능이 추가되거나 할 때 이거를 위해서 사람을 다 계속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거나 할 때는 또 새로운 또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만들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1차 업체 뭐 인력 조달 업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저 프리랜서를 제가 오래 했거든요. 프리랜서 오래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요 위치에 있는데 요 위치에서 이제 인력 업체에서 통해서 이제 이 일을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업체 말고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외틀이나 근데 이런 데서는 이제 일반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다른 이제 진짜 그 코어를 개발하는 곳이죠. 이런데 연구소는. 근데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연구 목적의 어떤 강의가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강의는 중급이나 고급 이제 엔지니어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처음 이제 입문자를 위한 강의다 보니까 그 이커머스 같은 걸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위치가 이제 업무가 여러 가지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업무가 많이 있는데 아래쪽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개발이라기보다 프로젝트는 이렇게 포지션들이 이렇게 있어요. PM이라는 포지션이 있고 이분 이제 PM은 이제 프로젝트를 전체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고요. 그 밑에 이제 PL 제가 지금 하고 있는 PL이 그 PM을 보조하고 프로젝트 이제 그 개발 관련해서 설계도 하고 그 팀의 일정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PL이에요. PL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A라는 그 포지션이 있는데 AA는 고급 이상의 이제 개발자고요. 등급으로 보면 고급 이상의 개발자고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고 만들어내요. 그리고 공통 업무도 만들고 이 공통 업무라는 거는 그 시스템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메뉴라든가 뭐 공통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시스템에 이제 공통으로 이제 공통 모듈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고급 개발자 이상의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TA라는 포지션인데 여기는 이제 하드웨어하고 이게 미들웨어 이런 게 웹이나 와스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요런 그 하드웨어하고 DB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 또 TA라는 또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DB하고 이제 데이터의 표준하고 이런 걸 관리하는 이제 그 포지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QA가 이제 품질을 관리하는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설계자는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찾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기술을 했는데 이런 또 포지션이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포커스를 두고 이제 강의를 할 그 포지션이 여기에요. 디벨로퍼. 이제 프로젝트 제일 하단에 이제 실제 개발하는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물론 뭐 개발에 이제 조금 이제 적성에 맞는 분들은 빨리 적응하는 분도 계세요. 빨리 적응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본 바로는 컴퓨터 전공을 하셔도 실제 그 전공을 살리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50%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안 될 것 같고, 비전공자분들도 상당수 지금 개발자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조금 학문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공부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20 넘게 하고 있지만 다 모릅니다. 다 모르고 다 알 수도 없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해요. 그리고 책들은 언제 그 온라인에서 검색도 많이 하지만 책은 언제 보냐면 뭐 거의 볼 일은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다 거의 볼 일은 없는데 그 사전 용도예요. 사전 용도. 사전 같은 거죠. 사전. 진짜 필요할 때는 이제 인터넷에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사전처럼 찾아볼 때 사용을 해요. 책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다 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거 다 쓰지도 않아요. 이 밑에 하위 이제 개발자 레벨은 그 공부한 것들을 다 사용을 할 수도 없어요. 그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그것들을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이제 머리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는 했다고 했는데 실무에 들어보면은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해볼까 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 갑자기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지금 또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드리겠으니까 빨리 좀 진행할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물론 컴퓨터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좀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힘들다 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이제 할 때는 많이 진짜 뭐 밤샘도 많고 진짜 야근도 많이 하고 진짜 힘든 게 많이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질 않아요. 많이 변했어요. 쪽 IT 쪽도 많이 변해가지고 음 그 진짜 그 무슨 뭐 실제 고객 오픈할 때는 이제 그 챙겨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그럴 땐 조금 늦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지금 그렇게 일을 시키려고 하지도 않고 대부분은 이제 소규모 업체들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떤 납기보다는 이제 어떤 솔루션을 만들 때는 납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도 성격이 뭐 그래가지고 뭐 늦게까지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근데 억지로 막 그렇게 시키진 않아요. 이제처럼. 근데 보면은 그 임금이 타 업종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보면 초급 기술자가 지금 현재 2018년도에 평균이 이래요. 평균이. 평균이면은 이제 한 달로 이게 하루거든요. 하루에 이 정도 일단 평균이 이렇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소프트 산업협회에 들어가면은 해마다 발표를 해요. 평균 임금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만 이렇게 등급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등급으로 하지 말자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니 뭐 정확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도 이게 보면은 20 만원 초반대니까 이게 20일로 하면은
20일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이고, 초급이라도 이제 더 많이 받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초급 교수자가 어떤 거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경력이 들어가신 분들. 근데 여기는 이제 기능사는 고졸 가지고 이제 기능사 1급, 2급 가진 분, 그 사람들 이제 기능사로 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이걸 없애자 해가지고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뀐 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직무별로 바뀌었어요. 직무별로. 등급은 없어지고 직무별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나눴어요. 등급은 무슨 뭐 좀 그렇죠. 등급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등급은 이제 경력이 1년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초급에서 중급 가고 중급에서 고급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실력은 10년 해도 10년 15년 해도 실력이 초급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회사 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등급을 이제 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바꿨어요. 요걸 바꿨는데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은 이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아까 전에 TA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 보면 UI UX라는 개발자도 있는데, UI UX 화면을 이제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켰어요. 세분화 시켜가지고 UI UX 하고 이제 뭐 디자인 이렇게 또 세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제가 이제 강의할 파트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요게 지금 제가 강의할 파트예요. 되게 많죠. 지금 직무별로 분해라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강의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아까 중에 그 TA 역할이 이제 시스템 개발자고요.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AA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 개발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IT에 필요한 이제 직무들이에요, 다. 이렇다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해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조금 알아야 돼요. 개발하기 전에. 이게 모르면은 내가 이제 일하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뭐,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해요. 정보 처리나 이런 걸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거 배우긴 하는데, 이제 다 실제로 그 책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뭐 비슷하긴 비슷해요. 저도 그 정보 처리 기사가 있으니까 비슷한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처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이제 대상의 이제 개발자가 할 역할은 여기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설계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설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하드웨어는 필요 없고요.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 UI 설계사하고, UI 설계사이 뭐냐면 이제 화면이에요, 화면.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화면을 이제 구현할 건지에 대한 거. 그게 이제 UI 설계사인데, UI 설계사하고, DB 설계사하고, 프로세스 설계사하고, 요 세 가지는 조금 볼 줄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지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샘플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 DB 설계는 어떻게 생겼다.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게 거의 이제 실제 업무를 할 때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UI 설계서네, 이건 DB 설계서네, 이건 프로세스 설계서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설계서도 이제 뭐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인력 관련 패터가 있으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PL하고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설계를 하면 그 설계 문서를 보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발하려면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떻게 생겼다는 걸 눈에 익혀 놓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강의할 때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현 단계에 가면 제가 이제 강의 타겟을 찾고 있는 게 이제 이 부분에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이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여기 이 부분에 있고요. 그럼 여기 뭐 개발만 하면은 끝이 나냐?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서부터는 투입이에요. 구현 단계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고 요까지는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요까지는 구현되는 시점부터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뭐 철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프로젝트마다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 테스트도 아까 지금 그 업무 봤을 때 QA라는 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개발자가 이제 개발한 거는 이제 본인이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간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개발 언어 중에 어떤 걸 강의할 거냐면 요 제일 색이 두꺼운 부분, 여기 지금 인력 언어별로 이제 인력이 제일 많은 파트예요. 이게 자바 개발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자바거든요. 자바 언어를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할 거고. 그래서 제일 비중이 높은 걸 가지고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하고 비중이 높은 파트인 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뽑아봤는데 그 뭐 미국에서 뽑았는가 봐요. 보면 여기도 보면 자바스크립트가 좀 1등으로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만든 또 다른 언어들이 있어요. 그걸 다 합친 것 같아.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가 1이고 그 다음에 또 자바가 이제 3이에요. 요즘은 파이썬을 많이 한다더라고. 파이썬 가지고 이제 그 빅데이터 같은 거 컨트롤하고 한다고 파이썬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자바가 지금 상위에 랭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어는 배워놓으면 아직까지는 쓸 데가 많고, 국내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아직 자바 가지고 하는 메인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바를 공부해 놓으면은 당분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언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강의를 끝나고 자바 공부가 끝나면 또 하나씩 상을 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입문자한테 이제 사고, 그러니까 뒤에도 제가 있는데, 언어를 공부할 때는 너무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파면 안 돼요. 너무 파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제 그 언어로만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알지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고 공부하려면 끝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바를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게 요걸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파생되는 걸 뭐 따라가면 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바를 배울 거니까 자바를 이제 조금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연관되거든요. 다 연관되는 거라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너무 깊이 가지 말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지금 강의가 이제 초급하고 이제 입문자를 위한 강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자바를 중심으로 하는데, 자바는 이가보라고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이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을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이걸로 하냐, 사이트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자바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질문하고 이게 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에 질문도 하고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이게 뭐 개발하다가 모르면 여기다가 질문하면 막 고수들이 답을 해줘요. 고수들이 이게 되게 많이 오래된 커뮤니티고요.
고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바 관련된 것들, 뭐, 프롬에 관련된 것 여기서 물어보시면, 예, 답변도 잘 해주시고, 이게 고수들이 되게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저도 자주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잡스라고 있어요, 잡스. 잡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잡스가 뭐냐면, 사람을 이제 구인하거나 구직하는, 이게, 구인은 업체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 필요하다고 프로젝트를 이제 쭉 올려요. 프로젝트 쭉 올리고, 이제 그 안에 어떤 프로젝트다, 어떤 프레임워크를 한다, 이런 것들 쭉 입력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필터해서 제가 전자정보라고 쳐볼게요. 전자정보라고 치면, 여기 보시면, 7월 1일자, 전자정보, 7월 1일 전자정보, 엄청 많죠? 전자정보, 뭐, 많아요. 전자정보, 많죠? 그래서 전자정보가 쓰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전자정보가, 어,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바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뭐, 스프링이라고 들어본 또 계시고, 들어본 분도 계시고, 이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스프링은 게 이제 자바로 만든 이제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가 뭔지는 또 제가 또 강의하면서 설명할 텐데, 전자정보를 하면 스프링은 자동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전자정보가 스프링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보를 공부하면 스프링은 이제 자동으로 공부가 되니까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도 또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온 김에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보면 뭐 위에 거 하나 보죠. 여기 보면 뭐 이거 뭐 보면 뭐 금액도 있고 뭐 얼마 준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입문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입문 때는 이걸 보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뭘 보시냐면 스킬을 보는 거예요. 스킬.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이게 다 있어요. 스킬. 요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프리랜서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업체에 입사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이 업체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지 다 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기 제이퀄이나 뭐 자바 기반으로 만들어진 뭐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뭐 리액트나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 뽑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인할 때, 업체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이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자정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어떤 기술들을 사람들이 많이 업체에서 요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입사할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인터뷰할 때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자,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거는 전자정보로 쭉 진행할 거예요. 설치부터 해서, 전자정보가 뭔지 또 궁금하시면 조금만 검색해보면 또 엄청나 자료가 많아요. 전자정보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이제 실제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려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쭉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많이 발전돼 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설치부터 해가지고 안에 내용, 공통 컴포넌트들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전체 전자정보 프레임의 전체 공통 컴포넌트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발해 오면서 제가 느낀 거를 쭉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뭐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인 거니까.
그냥 20년 차 개발자가 이런 생각을 뭐 경험상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이제 소개 말씀드렸는데 학문의 관점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문의 관점으로 하지 말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 개발 이제 프로그램 이제 자바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입문자는 딱 해야 될 그 범위가 있어요. 1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해야 할 게 10개면 1부터 10까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습득해 가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채워나가면 되고, 입문자는 이제 해야 될 부분만 열심히 이제 그 부분만 해서 그 부분만 해도 그 입사를 해서 일하는 데 대한 지장이 없거든요. 그 위에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관리자가 시키면은 그 아웃풋이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 1부터 10까지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다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차츰차츰 이제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또 이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실무에서는 일정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의 관점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용어가 나왔어요. 자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왜 이런 거야? 또 하게 이건 또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일정 시간 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내에 이제 완료하려면 이렇게 너무 깊이 파는 거는 입문자한테는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가 봤을 때는 이제 해야 할 분량을 못했을 때는 계속 들고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아야 할 것만 다루고 활용하는데 포커스 맞춰야 돼요. 제가 이제 강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뭐 코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거 뭐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코더 하면서 그러는데, 저도 코더예요. 21년 차 된 코더. 그럼 코더는 개발이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코더 말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나 코어를 다루는 분들, 이분들은 연구소나 이제 MIT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연구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다 코더처럼 공부를 해요. 코더처럼 공부하다가 뭐 하나를 이제 딥하게 파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이제 그 알아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코딩을 안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 이 얘기를 이제 개발자들 듣는데, 코드도 개발의 일부분이고 복붙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기 보면은 복붙 한다고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요것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단계가 딱 넘어가면, 요 단계에 넘어가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것만 잘해도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정 내에 개발이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면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그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가다 보면 이제 진짜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뭔가를 자꾸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지금 그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 새로 뭐 머리를 써가지고 만들어 봐야 그분보다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구를 하면 힘들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러면 프로젝트에 이제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 투입됐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초급 입문자 이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면, 이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배웠다 쳐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짤 수 있다. 시키는 건 뭐 어느 정도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게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아야 돼요. 뭘 만드는 데인지, 만들려고 나를 불렀는데 뭘 시키나 좀 알아야 되고, 그걸 파악해야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개발자의 이제 단계가
그 프로젝트 단계가 이제 요 파트라 그랬잖아요. 개발 과정에서 이제 구현 단계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면은 설계가 다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문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걸 요구사항하고 화면 설계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사 정독을 해야 돼요. 정독이란 뭐냐면 파는 거는 여기서 파야 돼요. 가능하면 어떤 건지,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건지, 이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들인지 이걸 먼저 좀 정독을 해서 좀 파악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임무가 떨어졌을 때 좀 이해가 좀 빨라요. 본인이 할당된 업무가 아니라도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임무가 떨어졌는데 전체 흐름을 모르고 개발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요. 나중에 보면 다 바꿔야 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PL이 이제 잘 가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지시를 잘 해가지고 PL이 이제 점검하고 개발자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가지고 다시 이제 가이드하고 하면 되는데 다 바쁘거든요. 전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쁘기 때문에 물론 PL의 업무 중에는 그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쁘다 보면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급자가 나한테 안 가르쳐 주니까 물어봐도 바빠가지고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을 모르고 만들었다. 아닌데? 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은 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높여가면은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그러면 다시 일주일이 또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이 전체 흐름을 알고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파악이 안 되면 질문을 해도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답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딱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화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DB는 요 화면하고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보여드릴 텐데,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 해야 나중에 이제 실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초보 개발자가 투입되면 여기서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체크를 안 해주고 이제 파악이 안 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이 일정의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할 만큼 이만큼인데 지금 한 개밖에 못 해서 한 15개를 해야 되면 계속 롤백하기 때문에 이제 한 개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압박이 가겠죠. 스스로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 파악하는 게 1순위, 1순위. 여기는 시간을 조금 써도 돼요, 초반에. 원래 어떤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가면 처음부터 개발을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뭐 컴퓨터 세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안도 뭐 해야 되고 할 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그래요. 저는 딱 어디 일을 가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파일 서버에 산출물을 파가는 게 일이에요. 이걸 정독을 다 해요. 전부 파일 서버에 산출물 정독 다 전부.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얼마짜리고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다 봐요. 전부 싹 봐요. 싹 보고, 아 그러면은 개발자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나는 얼만큼 할 것 같네 예측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롤백 할 수도 있어. 만들다가 뭐 확정된 것도 롤백 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롤백 하는 거하고 모르고 롤백 하는 건 틀린 거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 대부분 이제 공부하고 이제 실무에 투입되면은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하고 또 뭐 일맥상통한 것도 있긴 한데, 설계자나 옆 사람한테 너무 개발 관련해서 너무 자주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면 관리자가 보기에 이제 옆 사람이나 설계자의 이제 시간을 너무 계속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필요한 그 질문과 대답만 하면 되는데, 너무 하나 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여기가 학원이냐,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여기가 학원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계속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그런데다가 이제 많이 물어보면서 일정에 또 맞추지 못하면 최악이죠, 최악. 그 프로젝트에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잘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물어보면 안 돼. 적당히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인데 부족한 부분은 퇴근해서 채운다. 퇴근해서 채운다는 건 뭐냐면, 퇴근해서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든지 그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뭐, 뭐 어떤 뭐 함수라든가 어떤 뭐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퇴근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사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집에 오면은 이제 막 구글링 해가지고, 이 괜찮네 이 라이브러리,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보내놓고 그것도 가져다 쓰고, 그렇게도 개발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요런 일을 겪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1시간 됐네요. 제가 짜본 건데, 자바 프로그래밍의 입문인데, 여기 뒤에 민을 붙여놨어요. 민. 이 민이 뭐냐면, 제가 나중에 강의하면서 알려줄 텐데, 그 jQuery 아까 중에 J jQuery 이제 jQuery라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된. 그게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걸 압축한 파일들을 이게 뒤에다가 민을 붙여요. 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바 프로그램 입문을 압축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책을 하면 막 그 뭐 몇 권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두꺼워요, 엄청. 그걸 다 하진 않고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겠다고 제가 커리큘럼을 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봤을 때 초급이나 입문자들이 알아야 될 것만 해서 여기 이제 있는데, 자바 소개는 뭐 간단하게 할 거고, 이게 요거는 오늘 강의할 건 아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강의는 여기가 마지막인데, 이제 토요일 또 10시, 오후 10시 반에 또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바 강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자바 소개는 뭐 간단하게 하고, 이거 뭐 그 역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지금. 그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할 거고, 요거부터 바로 시작할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바로 전자공부 바로 시작이에요. 깔고 여기서 요거 가지고 변수가 뭔지, 데이터타입이 뭔지, 요 안에 있는 그 소스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자바 기본적인 것들, 요건 바로바로 여기서 설정을 테스트하면서 바로바로 할 거고, 그리고 용어들이, 그 책을 보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몰라요, 그런 거. 그리고 그 모른다고 개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몰라요, 그런 거. 뭐 객체치 이건 제가 설명할 텐데 하기는, 다 몰라도 다 되고, 제가 실무에서 쓰는 용어는 뭐 요거는 좀 이런 단어, 클래스 메소드,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예외 처리는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단어는 거의 안 써요. 그냥 파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이 용어들을, 이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뽑아서 안에 파고도 가면 용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것도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다 할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필요한 것만 해서, 목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이거예요. 빠르게 실무에 적용하는 거. 실무에 빠르게 적용하는 거. 그리고 강의도, 지금 자바 강의도 빠르게 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는, 여기 나열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한 세네 번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가 또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봐야 알겠지만, 길에 한 5번. 길에 한 5번.
다섯 강의 정도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아요. 다섯 강의, 여섯 강의. 일단 제가 이거는 다음 강의를 자료를 만들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커리큘럼만 안에 넣는데, 어, 전자정보 공통 컴포넌트가 있어요. 공통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거 할 거예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공통 컴포넌트 하다 보면은 이제 DB가 필요해요. DB가 필요해요. DB가 필요한데, 이 DB는 이제 마리아 DB라고 있어요. 마리아 DB를 할 텐데, 이 DB를 같이 할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제 그 컴공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언어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도 이거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뭐 용어도 막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런 용어를 쓰면서 개발하잖아요. 실무에서 하진 않아요. 그런 용어를 쓰면 뭐 정교, 뭐 1정교화, 뭐 이런 뭐 2정교화, 3, 뭐 5정교화까지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교화도 많고 정교화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실무를 하진 않으니까 이런 것부터 해서 뭐 SQL 문에 무슨 엔티티니 뭐 어트리뷰트니 뭐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배우면 돼요. 차츰차츰.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 커리큘럼 빨리 끝내고 공통 컴포넌트 소스가 눈에 익어야 돼요. 프로그램 소스가 눈에 익어야 복보수라 잘해요. 그 눈에 익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눈에 익는 연습. 그러니까 리딩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 컴포넌트 한번 전체 훑을 거고 그에 연관된 이제 DB, SQL 만드는 거. 제 강의 첫 강의인데 좀 많이 어설픈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보세요. 아니면은 저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은 이제 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들어올지는 뭐 들어와가지고 뭐 강의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질문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제 이 방송을 이제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개발이라든가 프로젝트 관련이라든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후원하기 클릭한이 없네요. 후원하는 거는 지금 이런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생겨요. 그거는 구독자 뭐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뭐 구독자 몇 명에 뭐 그냥 안 되고 뭐 구독자 한 1000명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1000명 이상 되고 뭐 시청률 시간이 몇천 시간 이상은 돼야 아마 그게 생길 거예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후원 안 해주셔도 되고요. 제 강의할 때 들어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뭐 후원 받으려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많이 커지면 말씀이라도 감사하네요. 지금 장군진님은 뭐 그 개발자 하세요? 다음 강의에 따로 준비할 건 없고요. 왜냐면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따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 파악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강의가 진행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 듣고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나을 것 같다. 안 그러면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유통업 종사 네. 유통업 종사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에요. 미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해야 되겠지만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수업을 윤주님 이제 바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했는데 제가 따라올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강의 다음 이제 토요일 날 강의할 때는 이제 설치하는 거 제가 그 해보고 원래 라이브는 그런 거예요. 그 미리 이제 해보고 다른 이제 강의 이제 녹화된 강의들은 직접 해보고 이제 설치할 때 뭐 설치를부터 해갖고 쭉 까는 걸 쭉 진행할 때 그 다 편집을 하거든요. 문제 생기는 것들은 편집해서 이제 절차가 쫙 깔끔하게 흘러가요. 근데 저는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저도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막 하면서 막 오류 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고 설치하다 보면 오류 나고 왜 이렇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보는데 또 그런 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브 할 때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하기는 좀 맨 처음에 프로젝트 하실 때 많이 실수하거나 주위 개발자들이 면박 주거나 경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처음에 개발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저도 한 20년 됐는데 욕 많이 먹고 그때도 자바로 처음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자바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이제 모 회사에서 했었는데 자바 개발자가 이런 것도 모르는 얘기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이제 한번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이제 저는 다 개발을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자바도 독학으로 하고 독학을 해가지고 그 출근하기 전에 새벽 4시까지 자바 공부하고 출근. 좀 이제 열정이 조금 있어야죠. 내 거로 만들려면은 물론 가서 이제 뭐 욕 듣는 거 욕 듣고 이런 것도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열정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빨리 돼요. 욕도 좀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러면은 뭐 칭찬해도 뭐 그 좋긴 좋겠지만은 못하는데 못한다고 해야지. 저도 욕 많이 먹고 지금은 뭐 개발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아, 민주님 어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플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죠. 어떤 어플을 만드냐. 그 기획을 이제 뭐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면 이제 뭐 어떤 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기획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기획을 그 생각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이 흐름이래요. 프로그램 이제 시스템 만들 때 제 앱을 제가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거 설명 드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어플을 하나 만들면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나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겠죠. 아이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획을 해야 돼. 기획을 하는데 이 기획 안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화면 설계 뭐 여러 가지 뭐 절차들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기획하면 화면 설계가 나와야 돼요. 화면 설계가 나오는데 화면 안에 이제 어떤 화면을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애견샵이다. 그러면 뭐 강아지 이름 뭐 이런 뭐 어떤 항목이 있다 뭐 이런 화면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화면들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간단하게 한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면 요 화면 개수가 많아지면 많이 걸리겠죠. 화면 개수가 많아지면 많이 걸리고 뭐 한 개만 만들어도 된다 하면은 뭐 금방 가겠죠. 근데 한 개인데 또 한 개긴 한데 이름 예를 들어서 이름 전화번호 두 개만 딸랑 있어요. 입력하는 게 이기는 어플을 만들고 싶대요 누가. 그러면 하루 이런 거는 하루 근데 화면은 한 개야. 여기는 차트 하나 여기는 꺾은 선 차트
요거는 막대 차트, 여기는 뭐 전국 무슨 통계. 화면 한 개로 이걸 만들면은 며칠 걸릴까요? 한 개, 똑같은 한 개인데 이건 하루, 이거는 20일. 그죠? 이게 어떤 것을 기획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천차만별이겠죠. 근데 요런 화면이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더니 한 50개 나왔어요. 50개. 그럼 5, 20, 100일이지. 이제 1000일인가? 1000일인가? 1000일. 이렇게 오름 엄청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이 많아야지. 그럼 이걸 뭐 몇 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야 또 이거 가지고 무슨 서비스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걸 뭐 몇 년 동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뭐 네이버 같은 어플을 얼마나 걸리? 그건 한 1000명이 사면은 적게 걸리고 혼자 사면 한 100년 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답변이 됐나요? 자, 오늘은 1시간 1시간 20분 강의를 했는데 들을만 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강의다 보니까 조금 떨리는 것도 있고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처음에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는 더 나아지겠죠.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여기 편한 마음 되시고요. 내일 또 일 또 열심히 하시고 토요일 날 4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세요.